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기 다른 민족이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오랜 학문 탐구의 분야이다. 고대사 기록과 유물,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 보면 이들 세 나라는 문화적, 정치적 차이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들의 언어는 유사성을 보이며 공통적인 신화와 전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세 나라를 모두 자신의 역사로 여기고 있다는 점 또한 이들이 동일 민족의 일원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정치적인 차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족적으로는 같은 기원을 가진 집단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말이 통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한국사에 있어 흥미로운 논점 중 하나입니다. 이 세 나라는 같은 한민족에서 분화되어 발전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은 언어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차이와 정치적, 문화적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각자의 언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한반도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 세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교류와 전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이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다고 보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언어의 차이로 인한 오해나 간극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가 삼국시대를 통일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영토는 역사적 최대 영토인 7세기 중반까지의 확장을 기준으로 볼 때 더욱 광대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구려는 한때 만주, 러시아 연해주 일부, 그리고 한반도 북부까지 지배했습니다. 이를 현대 국경에 적용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여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확장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오늘날의 국경선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고구려가 지녔을 광활한 영토는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확연히 다른 강대국의 면모를 드러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동명성왕으로 알려진 주몽이다. 기원전 37년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로 생애 초반에 부여에서 자라났다. 그는 화살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결국 부여를 떠나 졸본 지역으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웠다. 주몽의 이름은 빼어난 활솜씨를 가진 영웅을 뜻하며 그의 후손들은 고구려를 강력한 나라로 발전시켰다. 고구려는 이후 700여 년 동안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통치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백제의 계백장군과 그의 500결사대는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맞서 싸웠다. 당시 나당 연합군의 병력은 약 5만 명으로 추산된다. 신라의 문무왕 이끄는 신라군은 50경명, 당나라는 수나라 이후에 병력수를 많이 늘렸으며 병력 13만 명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이에 맞선 계백의 500결사대는 적어도 병력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였으나 그들의 용맹과 결사의 의지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비록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계백과 그의 병사들은 자랑스러운 백제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는 한국사에서 매우 유명한 전설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 의자왕이 660년에 나당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백제는 멸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궁녀들이 낙화함에서 투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실제로 삼천궁녀의 구체적인 기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역사서에 명시되지 않아 그 신빙성은 의문점이 많다.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로 의자왕의 굴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삼천궁녀의 전설은 사실보다는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백제의 시조는 온조이다. 온조는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 주몽의 아들로 항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하였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후 온조와 비류는 남하하여 한강 유역에 정착하였다. 비류는 미추홀 오늘날의 인천에 정착하였으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결국 온조와 함께 한성 오늘날의 서울에 나라를 세워 백제가 명명하였다. 온조는 기원전 18년 백제를 건국하였으며 이로써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함께 한반도의 삼국시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삼천궁녀는 백제 멸망 시 고구려 대군에 의해 낙화함에서 투신한 궁녀들을 의미하는 전설 속 표현이다. 이는 백제의 황실과 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백제 말기 즉 660년 즈음의 인구를 추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역사학자들은 백제 인구를 약 50만에서 100만 사이로 추정한다. 이는 당시 삼국시대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합리적 범위다. 이에 따라 삼천궁녀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는 전체 인구의 약 0.3%에서 0.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삼촌 궁녀가 허구일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백제의 인구와 사회구조를 고려하여 궁녀들의 숫자가 역사적 사실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다. 신라의 시조는 누구일까? 신라의 시조는 기원전 57년에 나라를 세운 혁거세 거서관이다. 그의 탄생에 관한 신화에 따르면 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이 신비로운 출생 배경은 신라의 기원과 신성함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혁거세는 청년 시절부터 뛰어난 지도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신라를 건국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렸다. 그의 업적과 공로는 신라 역사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후세에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